올 초에 중국의 BYD가 우리나라에 상당히 요란스럽게 진출을 했죠. 기존에 이미 한 2,000대 정도가 사전 예약이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국가 보조금 지원을 얼마나 할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팔리는 중국 BYD 아토3라는 모델, 서버와 온라인으로 상시 연결이 돼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커넥티드 카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중국의 BYD 차량이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을 막 누리는 게 괜찮나? 보안적인 문제는 없나? 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취재해봤습니다. 귀에 빡빡해는 이슈 맛집 귀의 빡종원입니다. 얼마 전에 2025 서울 모빌리티 쇼가 열렸죠. 여기에 중국 BYD가 이 우리나라 모토쇼 최초로 참가를 했습니다. 얼마나 크게 참가를 했냐 하면 현대기아랑 벤츠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크게 부스를 차렸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중국차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아직 그렇게 확실하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비자분들이 와서 이 중국차들을 구경을 하고 갔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BYD가 아토3라는 모델을 팔고 있는데 요거보다 고급 세단인 CL이라는 모델을 곧 판매 개시한다고 하고요. 이 아예 BYD보다 더 프리미엄 브랜드인 지커라는 브랜드도 한국에 이제 곧 들어온다고 합니다. 중국차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한국 시장을 좀 낙관적으로 보고 진출을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국고 보조금을 지원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는 중국에서 전기차 팔면서 보조금 지원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참 정말 대국이에요. 마음이 넓습니다. 중국에선 우리나라 차에 주지 않는 보조금을 중국 차에 지급을 하면서 일종의 프로모션을 좀 도와주는 우리 세금으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 중국 BYD 아토3 모델에 국가 보조금을 145만 원 그리고 각 지자체별 이 보조금도 주기로 확정이 되면서 200만 원부터 400만 원까지도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동급인 기아의 EV3 같은 경우는 이 보조금을 600만 원 넘게 주고 있거든요. 이거에 비해서 보조금이 좀 적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BYD가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 게 아니냐, 좀 전략을 잘못 세우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BYD의 전략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었죠. BYD가 직접 택시 조합에다가 BYD 차량을 리스를 해주는 방안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아마 B2C보다는 B2B의 대량 공급을 먼저 하면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어떤 이 심리적 진입 장벽을 낮춰보겠다, 이런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전기차들이 SDV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차량이고요. 또 이게 전부 OTA라고 해서 즉 오버 디 에어, 무선망으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막 업데이트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보조금까지 주면서 판매를 도와주고 있는 거에 비해서 이 OTA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 커넥티드카에 대한 보안 대책은 너무나도 허술하다, 구멍이 뻥 뚫려 있다, 이런 우려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서로의 나라에서 만든 커넥티드 카를 굉장히 전격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가 미국산 테슬라를 2021년부터 규제를 했는데 테슬라 보면 막 사방에 카메라 달려 있잖아요. 이걸로 수집한 정보를 미국으로 보낼 수 있다 이래가지고 군사 시설은 물론이거니와 공공기관의 테슬라 출입이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도 전부 자국 내 서버에다가만 저장을 하도록 강제를 하고 있어요. 미국은 한술 더 뜹니다. 지난해부터 중국 차량 완제품 물론이거니와 커넥티드카 관련한 뭐 통신 모듈이라거나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이런 게 중국과 관련돼 있는 제품은 수입도 못하게 하고 판매도 못하게 했어요. 이런 통신 모듈 같은 게 뭐 블루투스나 5G나 위성통신 이런 거 도와주는 부품들인데 얘네들이 뭐 차에 들어가면은 이걸 통해서 온라인망에 침투를 해서 여러 가지 조작을 하고 정보를 빼내갈 수 있다. 이게 국가 보안을 교란시킬 수 있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혹시 보안 관련해가지고 미국이나 중국에서 이렇게 뚫린 사례가 있었나요? 아니, 사실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그럴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약간 양국이 좀 이런 규제가 약간 과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정치 전략적인 이유로 서로를 견제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커넥티드카 기술이 점점 발달을 하면서 커넥티드카의 보안 문제는 실제 우리 생활에서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얘기다라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딥시크 문제와도 좀 이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딥시크를 우리나라에서 다운로드를 차단을 시킨 상태인데, 딥시크를 뭐 우리 PC나 이 스마트폰 같은 걸로
쓸 경우에 이 너무 많은 정보를 가져간다는 이유였어요. 그런데 BYD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자사 차량에 이 딥시크 시스템을 탑재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딥시크 다운로드를 차단을 시켰는데 우리나라에서 팔리고 있는 BYD 차량에서만 빠질 확률이 극히 낮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 AI가 기존의 이 커넥티드 카, SDV 카랑 접목이 됐을 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최근 나오고 있는 전기차나 SDV 카 같은 경우는 센서가 차량 곳곳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런 센서들이 우리나라 전국의 데이터들을 전부 수집을 하는데 기존에는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해도 너무 방대해서 분석을 하지 못했다면 딥시크 같은 고성능 AI가 탑재된 후부터는 순식간에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고 소팅을 해가지고 심지어 3D 입체 지도까지도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스마트폰에서도 엄청난 정보를 수집을 했는데 이게 커넥티드 카에 들어올 경우에 우리 일상생활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감시기구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군부대 시설이라든지 민감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도착했을 때 굉장히 안보 측면에서 민감한 정보인데 우리는 사실 넘겨주려고 하지 않았는데 라이더하고 영상 정보하고 합쳐져 가지고 AI가 워낙 잘 분석해서 다시 재구성해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뭐 차 안에서 내려오는 대화라든지 뭐 전화 통화라든지 이것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려고 할 때 단단하게 어떤 계약 조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기술적 검증이라든지 이걸 해야 되는데 문제는 완벽하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고 개인정보, 위치정보, 뭐 또는 나의 그 사적인 음성 메시지라 할지라도 이것 자체가 다 네트워크 단으로 암호화돼서 데이터가 밖으로 나가는 건 맞는데 어디로 최종적으로 가서 어떤 정보들이 나가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역으로 추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점들을 비추어 볼 때 특정 국가에서 생산한 차량 또는 상식적인 보안 그 표준을 지키지 않는 차량 제조사라면 좀 위험한 거 아니야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규정조차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게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BYD가 사실 우리나라보다 지금 유럽에 훨씬 더 많이 이미 팔려 있는 상황인데 유럽에서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유럽이 어떻게 이거를 통제를 하고 규정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015년에 이 자동차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해커가 지프의 체로키를 해킹을 해서 외부에서 직접 조작을 하는 걸 시연을 해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차량을 조작할 수 있다는 거가 시연이 된 것만으로도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엄청난 충격에 빠졌어요. 얼마나 충격이 컸냐면은 유엔이 직접 나서가지고 자동차 보안과 관련된 규정을 6년간 토의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게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차량 제조사들에게 이 차를 설계할 때부터 폐차할 때까지 보안 점검의 의무화를 지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선으로 주고받는 파일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안상 조치를 취하게 한 규정이에요. 이 기구에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유럽 같은 나라가 다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이 돼 있습니다.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해 7월부터 무조건 유엔에서 만든 이 두 가지 규정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충족하지 못하면 유럽으로 수입을 할 수가 없어요. 미국처럼 전면적으로 제재를 하지는 못하지만 기술적인 장벽과 규정을 굉장히 높여가지고 이 자체적인 진입 장벽을 만들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외국에서 수입되는 차에는 아직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국산 차에만 이 두 가지 규정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자국 정보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게 지금 문제라서 다들 이런 규정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자국 차에만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보안이라는 건 사실 외국하고 엮이면서 문제가 커지는 건데 우리나라가 이 규정을 아직 국산차에만 적용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품업체는 현대화되지 않은 영세한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유엔에서 시행된 이 규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수출길이 막히게 돼요. 이러다 보니까 일단 국산차에 선제적으로 이 규정을 적용을 해가지고 약간 정부에서 수출길을 터주는 뭐 궤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안을 위한 규제 장치로 쓰기보다는 우리나라 산업을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용도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접근을 했었기 때문에 국산차에만 적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요걸 좀 쉽게 비유를 하자면 유럽 같은 경우는 이 외산차들이라는 학생이 있다라고 쳤을 때 직접 시험장에 들어가서 관리 감독을 하고 제대로 풀었는지 검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외산차라는 학생들에게 집에서 알아서 시험을 풀고 니네들이 자가 채점까지 해서 와 라고 하고 있는 상태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테슬라 굉장히 많이 타고 있는데 해외 차에 대한 규제를 못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 첫 번째, 시장의 규모 차이가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연합의 인구가 5억 명이 넘어요. 엄청나게 큰 수입 시장이고 우리한테 수출하려면 이런 거 지켜 라는 어떤 굉장히 강력한 규정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고 그게 먹히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유럽연합에 비하면 굉장히 시장이 작다 보니까 무역 시장에서의 어떤 힘이 약합니다. 이래서 우리나라 차를 또 팔아야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약간 외국 차에 대해서 좀 눈치를 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유럽처럼 전격 도입이 아니라 일단 국산차부터 시작을 해서 단계적으로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거기에다가 기존의 테슬라나 이런 미국 차가 이미 커넥티드카 형태로 우리나라에 나올 때만 하더라도 보안 관련된 우려가 그렇게 크지 않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중국산 차가 한국을 막 달릴 이 시점이 되니까 야 이거 보안 어떡하지? 라는 우려가 이제서야 막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현대기아 차도 그러고 독삼사 차들도 그러고 이게 그냥 요즘 신차들은 다 서버랑 통신을 하면서 업데이트 파일 주고받고 이거 그냥 다 일상입니다. 근데 왜 유독 중국 차만 문제냐? 자동차가 수집한 데이터를 다루는 중국 내부의 보안 규정 때문이에요. 중국은 민간 기업들이 수집한 소비자 정보를 중국 정부가 마음대로 이걸 다루고 들여다볼 수가 있거든요. 민간 기업이 수집한 소비자 정보에 대한 소유권이 사실상 중국 정부에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태예요. 아토3의 차량 소유자 매뉴얼을 전문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라이선스를 철회하더라도 본사가 데이터를 보유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는데 우리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할 수 있습니다. 비아디 측은 운전자 정보와 주행 정보는 중국 IT 기업이 운영하는 국내 데이터 센터에 저장되므로 해외 유출 위험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국의 기업이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항상 민감한 시선들이 따라붙게 되는 거고 특히나 미국은 우리나라랑 그나마 동맹국가지만 중국은 그렇지도 않거든요. 문제는 규정이 마련이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인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커넥티드카 본사에서 업데이트 파일을 한 달에도 두세 번씩 계속 보내주잖아요. 스마트폰이 업데이트 되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때마다 BYD 본사에서 보내주는 업데이트 패치 파일을 들어가서 분석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느냐? 없습니다. 보안 관련 인력이 지금 한 1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설사 규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거 촘촘하게 걸러낼 수 있는 인프라가 확보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거죠. 모든 프로그램이 매번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까? 매 업데이트 할 때마다 부품들을 다 뜯어보고 소스 코드를 다 뜯어보고 이 안에 숨겨진 기능이 있어 없어를 체크하는 건 사실 되게 고단한 일이 될 겁니다. 우리가 상시로 특정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감시망을 펼치고 있지 않는 한 놓칠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게. 우리나라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이런 식의 인프라나 인력을 구성한 적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인프라 확충은 정부가 나선다고 해도 인력부터 구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얼마 전에 이 전방에 설치됐던 CCTV가 중국산인 게 밝혀져가지고 전부 철수를 했잖아요. 또 미국에서는 항만에 설치되어 있는 중국산 크레인에서 백도어가 발견이 돼가지고 전면적인 점검과 규제에 들어간 사례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국산 커넥티드카라고 해서 지금까지 보안이 뚫렸다라는 사례는 보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중국차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건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일이 될 거예요. 하지만 중국산 차량이 곧 있으면 군부대 주변까지도 막 누리면서 모든 우리나라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될 텐데 유엔에서 하라고 내놓은 규정조차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제대로 채택이 돼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요소가 있다면 선제적으로 예방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논의가 차량으로만 국한될 게 아니라 댁내에 들어와 있는 월패드, 로봇 청소기, 수많은 IoT 저가 디바이스들 이런 부분들도 어느 국가에서 생산했느냐 또는 보안을 제대로 신경 쓰고서 만들었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취약점이 워낙에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동일한 관점에서 체크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이어트도 칼로리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대신에 키토식을 해보세요. 이게 빡종원. 스브스 프리미엄 지금 다운로드하세요.